안녕하세요. 커리어 칼리지의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꿈에 그리는 삼성전자의 면접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원스톱으로 하루에 무려 3가지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3가지 면접 전형의 합격 전략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면접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가장 많은 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인적성을 거쳐서 면접에 가면 배수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3대 1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3명 중에 1명은 합격한다는 건데요. 굉장히 희망이 보이지만 또 막상 3대 1이 나에게로 왔다고 하면 또 만만치 않은 배수처럼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2019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8년 하반기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반으로 훅 줄었다는 또 후문이 있는데, 그런 만큼 여러분께서 더 집중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도 아무래도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형별로 각각의 면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비중이 낮은 그런 전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성 면접인데요. 창의성 면접을 삼성전자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한 그런 면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당황하기도 했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와서 소위 말해서 망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고 나서 합격하는 혹은 또 불합격하는 취업준비생분들이 아무래도 창의성 면접은 크게 어떤 비중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창의성 면접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인데요. 간략하게 면접 문항을 살펴보면 이제 IT의 발달을 통해서 공유 경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공유 경제의 문제점을 제시어를 통해서 한번 본인이 창의적으로 해결해 보라 라는 것이 이제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창의성 면접의 기출 문제 중에 정말 황당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석빙고 문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석빙고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라라든지, 메뚜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는지 이거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보라라든지 등등의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만 풀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모든 면접 전형은 면접자 혼자 들어가서 다수의 면접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이라고 해봤자 이게 정말 열띤 토론은 아니고요. 질문에 대답하고 추가 질문이 나오고 또 다른 추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창의성 면접에서는 이 제시어를 모두 사용해도 좋고 하나 이상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지원자분들이 뭔가 이걸 다 사용하면 점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자칫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면접 전형의 이름이 뭐죠? 창의성 면접이죠. 실제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평가만 이루어진다면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지, 제시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 면접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그러면 창의성 면접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면접은
일단 제가 이 위에 창의성 발휘 경험을 3가지 정도는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방법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창의성 면접에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길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면접 시간이 좀 남았다 하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창의성 발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또 문제가 좀 시간이 남았다면 다른 경험은 없나요? 또 다른 경험은 없나요? 해서 최대 3개 정도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창의성 이 면접에서 이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나눌 정도로 좀 창의성 사고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니라면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열심히 준비해 두시는 것도 면접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의력 발휘 경험은 3가지 이상 반드시 삼성전자 면접을 보시는 분이라면 준비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 면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 PT 면접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길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IT라든지 공유경제라든지 하는 배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T나 공유경제 중에 거기에 대한 나의 배경이 있다면 배경 지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 하면 같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바로 수도꼭지 경제죠. 수도꼭지 경제가 뭐죠? 공유경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공유경제는 우리가 실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시를 탄다라고 하면 택시 운전사 분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8시간이면 8시간 계속해서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말하자면은 그 상태에서는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만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갔다가 하듯이 그 공유 시간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고용하는 순간에만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도꼭지 경제, 말하자면 정말 초단위의 분단위의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효율성 플러스 고용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문제 상황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공유경제하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익명성 보장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 문제 사항을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뒤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든지 하나의 문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든지 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서론에서 문제 배경 해석을 조금 해주시면 조금 더 이 발표가 탄탄해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창의성 플러스 나의 논리력까지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여러분이 보통 이미 있는 해결 방안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엔 창의성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해결 방안에 추가적인 기능을 탑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실 땐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는 그 해결 방안을 구체화, 예를 들어서 이 해결 방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좋겠고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능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에는. 그래서 새로운 기능에 어떤 추가적인 문제 상황이 생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신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 상황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가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의성 문제는 면접관과 토론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제 생각 그렇지 않고요. 라고 너무 반론부터 제시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시면 이건 창의성을 떠나서 면접 태도 부분에서 점수가 깎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의성 면접에서는 꼭 나의 전공과 연관지어서 해결하실 필요가 없고요. 꼭 현실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창의력을 보여주는 창의성 면접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의성 면접과 PT 면접은 발표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준비 시간이 30분이다. 20분 혹은 15분은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되지만 나머지 10분 혹은 15분은 발표 내용을 구성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발표가 논리정연하고 여러분의 발표가 정리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5점짜리인 게 6, 7점짜리처럼 보이려면 발표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T 면접에서는 발표를 구성하는 시간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창의성 면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창의성 면접에서도 발표 시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전형인 PT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은 이공계 분들의 전형과 문과생 분들의 전형이 좀 다른데요. 사실 이공계 분들의 기출문제를 좀 보자면 사실 이 기출문제는 직무별로 그리고 전공별로 너무 상이해서 모든 기출문제를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기출문제가 나오는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내 전공 유관의 직무 관련 전공 문제가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 전공과는 약간 무관한 직무 관련 문제가 1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3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취업 준비생분들이 해석하기로 상중하의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의 문제는 나의 전공과 굉장히 유관한 직무 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편이다. 중의 문제는 나의 전공과 유관한 직무 문제인데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리고 상의 문제는 나의 전공에서 알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건 나의 전공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풀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PT를 풀시기 위해서는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비슷한 회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공부만 하셔도 PT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을 기반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삼성의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인성 면접에서 완전히 인성 위주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PT 면접만큼은 직무와 전공을 조합해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모르면 PT 면접을 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단, 인성 면접으로 넘어갔을 시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PT 면접에서는 직무가 반드시 섞여 있는 전공 면접 질문이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공계 분들의 PT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게 직무 공부와 전공 공부를 하시면 공식과 그리고 이론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공이나 직무 관련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뭐 관련 동영상이나 뭐 관련 지식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문과분들의 이제 PT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전략을 주고 택일하여서 본인이 발표를 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왜 세 가지 전략 중에 이 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뒤 이 전략을 사용하여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뭐 마케팅을 할 것인지 혹은 뭐 신제품을 출시할 것인지 뭐 등등의 뭐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이 뭐 PT 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영업 마케팅 쪽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구매는 구매 쪽, 영업 마케팅은 영업 마케팅 쪽, 인사는 인사 쪽 관련된 뭐 유사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상품 기획이나 구매 등등의 PT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조금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시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보통 신상품을 뭐 기획해 보라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세워 보라라고 했을 때 내 전략 혹은 내 상품에 집중해서 PT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 상품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제가 짠 전략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라고 PT를 하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한 타깃층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에 주력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PT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의 전략, 여러분이 생각하신 신상품 굉장히 뛰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상품과 이 전략이 뛰어나려면 이 신상품과 이 전략이 이 타깃층이 좋아해야 뛰어나다는 거죠. 대단한 아이디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에 가는 뭐 마케팅 전략을 짰어요. 이게 엄청난 아이디어였을지라도 이 타깃층이 좋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이 설득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이 타깃층이 어떻다는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야지만 이 전략이 대단하다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설득이 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PT를 하시는 분들이 타깃층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본인의 전략 설명부터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깃층에 대한 분석 및 설명 그리고 타깃층이 뭘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짠 거라는 왔다 갔다 타깃 설명, 상품 전략, 타깃 설명, 상품 전략 왔다 갔다의 크로스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망의 인성 면접인데요. 삼성은 정말 인성 면접만 잘 봐도 합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성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인성 면접을 임원이 보기 때문입니다. 창의성 면접과 PT 면접을 실무진이 실시를 하고 마무리에 임원 면접을 인성 면접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임원 면접, 인성 면접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인성 면접은 꼬리 물기 면접이다, 압박 면접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그렇게 압박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뭔가 긴장하고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덜덜덜 떠는 느낌을 가지면 이렇게 물도 주시고 이렇게 인자한 웃음을 주시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주시고 굉장히 처음에는 하하호호 하는 분위기로 웃음 파티를 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제 멘탈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는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라기보다 보통 대부분 이제 면접을 워낙 많이 보신 분들이라 이분들도 아십니다. 우리가 예쁘게 포장을 해와서 이제 나를 정말 잘 가꾸어 놓아서 철벽을 쳐서 내가 어떻게든 좋은 모습으로 합격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온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 어떻게든 저 껍질을 벗겨서 저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꼬리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자 한번 껍질을 깨보자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인성 면접은 솔직 담백하게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합격에 가깝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원 동기 말씀해 보세요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멋진 답변 있죠. 아, 삼성전자는 글로벌 1등 기업이고 반도체를 혁신을 통해서 정말 멋진 반도체를 만들어 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멋진 삼성전자에서 저도 임원이 될 때까지 정말 뼈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보통 많이 해요. 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지원 동기가 뭐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반도체가 정말 좋고 저 반도체를 너무 사랑하고 이 작은 칩이 정말 이 전 세계를 이어준다는 것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번째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아니 그 작은 반도체 때문에 뭐 본인 그런 목숨까지 걸 건 아니잖아요. 왜 지원하셨냐고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반도체를 공학도 분들은 당연히 사랑을 하고 삼성전자가 당연히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죠. 하지만 그런 지원 동기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솔직하게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너무 정제된 단어들이 아니라 정말 뭐 아버지 친구분이랑 뭐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듯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는 의도로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너무 정제된 단어를 쓰면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면접 분위기가 약간 험악하게 흐르는 그런 좀 딱딱해지는 분위기를 좀 느끼게 되고 그 다음부터 좀 면접이 쉽게 말해 산으로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진정성 없는 답변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면접 같은 경우에 사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이력서 기반으로 성적, 존경인물, 취미 특기 이런 것들로 굉장히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기나 성적. 성적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지죠. 성적이 왜 이렇게 좋죠? 본인은 친구들이랑 안 놀고 공부만 하셨나요? 개인주의자이신가요? 뭐 라든지 아니면 성적이 생각보다 낮은데 좀 역량이 떨어지시나요? 라든지 존경인물이 이런 존경인물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뭐 이 인물은 언제부터 존경하시게 됐죠? 뭐 라든지 그리고 한때 굉장히 열풍이 불어왔던 고기 굽기 이런 거. 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제맛인가요? 왜 하필이면 목살을 적으셨죠? 삼겹살은 안 좋아하시나요? 뭐 이런 저런 걸 나한테 왜 물어보지? 라는 식의 이상한 질문까지도 하면서 정말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진정성 없는 답변을 하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력사항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 아주 많이 쏟아지고요. 변명은 또 안 되고 길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너무 변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너무 구구절절 장황하게 뭔가 이렇게 자신감 없는 태도로 변명을 하는 듯하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꼬리 질문이 너무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길어진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도 좀 재치 있게 이 질문을 끊어낼 줄도 아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의 없이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그 답변은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했던 것 같은데 뭐 좀 제가 사실은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라든지 좀 너무 뭔가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재치 있게 그 질문을 끊어내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면접의 트렌드는 인성 테스트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적성 테스트는 이미 여러분들이 치르셨고 면접을 하기 전에 인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책임감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은 좀 활달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그럼 조직 적응력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라든지 이런 실제 본인의 인성 테스트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 최근 삼성전자의 면접 트렌드인데요. 이거는 본인이 뭐 거짓말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인성 테스트가 신뢰도가 낮게 나온다면 이거는 더 오히려 면접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인성 면접 같은 뭐 인성 테스트 같은 거 뭐 간이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시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보셔서 내가 인성 테스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미리 좀 캐치하셔서 그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면접을 준비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조금 낮다라고 나온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뭐 책임감이 없다라기보다 인성 테스트 상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저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라고 좀 어떤 질문이 나올지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자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판에 박힌 듯 너무 포장해서 진정성 없이 답변하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성 테스트를 기반으로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인성 면접을 준비해 두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기업에 합격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면서 창의성이나 PT나 인성 면접 모두 다 놓지 마시고 한 번씩은 창의성이나 PT도 꼼꼼하게 모의 면접을 해보시기를 꼭 권유드리고요. 가장 비중을 높게 두고 준비하셔야 되는 건 인성 면접입니다. 그런데 인성 면접은 그냥 기출문제를 놓고 답변만 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질문 답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런 원스톱 면접을 준비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